음악을 3년을 했는데 데뷔는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저를 만나고. 집에서 절대 음악만 한다고 데뷔하는 게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벤츠 한 대 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곡을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세요. 완전 제가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고 데뷔함에 동시에 멜론 1등을 감사하게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누구업소가 멜론 차트 1등을 한 일주일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심정은 뭐였냐면은 제가 데뷔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하이님이 조금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멜론 1등을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이제 저희 가족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진입 7위였어요. 지금은 배부른 소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7위여서 아쉽다 막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게 또 밤새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 멜론 1등을 했을 때 그 기분은 진짜 하늘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벤츠 한 대 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벤츠하고 이제 한강뷰로 이사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여튼 그때 너무 날아갈 듯이 좋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죠. 이제 공대생에서 프로 작곡가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 아 맞아요. 제가 공대 출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공학부 공대 출신 학생이어서 제가 되게 유명한 학원을 많이 갔는데 상담도 받고 이제 거기서 수업을 받았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데뷔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인수에 공대를 가고 딱 1년만 내가 휴학을 하겠다. 그 안에 내가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면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다시 공대로 돌아가겠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급했어요. 데뷔가 너무 급했어요. 데뷔를 빨리 해야 되고 내가 빨리 음악을 데뷔가 아니더라도 음악적으로 뭔가 성과가 하나도 없다면 나도 불안했고 부모님도 불안했고 저는 그 뒤에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을 막상 가보니 학원에서 데뷔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 시스템에서는 내가 빠르게 뭔가 데뷔를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데뷔를 하려면은 어떤 루트를 타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첫 번째 그 행동이 프로 작가분들이랑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하시는 프로분들이나 프로 세계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의 어떻게든 접점, 그게 뭐 레슨이 됐든 그게 뭐 내 실력으로 입증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진짜 지나가서 친해지든 어떤 게 접점이어도 되니까 그 프로 작곡가님하고 같이 곡을 쓰는 게 제 목표가 됐고, 심지어 공대 출신인데 6개월 만에 데뷔를 할 수 있었던 빠른 데뷔 비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실력은 디폴트 값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빨리 데뷔한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장담 못해요. 열심히 해도 데뷔 못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데뷔 못하는 연습생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데뷔 못한 친구가 널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친구들을 한 3개월 만에 수업을 해서 데뷔한 친구들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그 친구들이 그동안 뭔가 프로 작곡가분들 그리고 내 곡을 진짜 팔아줄 그런 프로 작곡가분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실력과 그렇게 열정이었는데도 그동안 발매가 안 됐던 거예요. 비즈니스 컨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비즈니스 컨택을 제가 한번 열어주자마자 이번에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다 같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너 너무 잘한다. 잘하면 뭐하냐. 근데 이걸 누가 팔아주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바로 트렌드 분석이 되고 그 노래가 셀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3년을 했는데 데뷔는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저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사람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집에서 절대 음악만 한다고 데뷔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6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많이 만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할 때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제가 누구업소하고 아스트로를 나오고 바로 군대를 다녔거든요. 이제 데뷔하고 나서 곡이 안 팔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누구나 있어요. 제가 누구업소하고 아스트로 걸 두 개 동시에 따닥 내고 그 공백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때 1년 동안 곡이 안 팔렸어요. 근데 보통 그래요. 데뷔를 우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막 인맥 타고 하고 그것뿐이니까, 그리고 실력도 그것뿐이니까 한 1년 동안 보통 길게는 4년, 뭐 4년 동안 데뷔하고 곡이 안 팔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어땠냐면
진짜 죽어라 작업했고 죽어라 사람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하니까 막 다음 주까지 그거 제출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냐면 막 매일같이 밤을 새고 3시간 자고 음악 작업하고 3시간 자고 음악 작업하고 그래서 막 이빨이 흔들려서 막 이빨에서 막 피 나고 너무 피로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막 먹고 막 영양제 챙겨 먹고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튠, 믹스, 뭐 탑라인, 트랙 모든 거를 하기 위해 가사함 이런 거 진짜 들어오는 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근데 곡이 안 팔리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낸 노래들이 거의 다 뮤비가 있고 춤이 있고 웬만하면 거의 다 타이틀곡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구 없어도 그랬고 ATBO 에티튜드도 그랬고 위아이의 투베드란 곡도 그랬고 뭐 라인나잇의 뭐 Honestly 그런 곡들 대부분이 다 타이틀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결은 진짜 있거든요. 약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결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 팀 프로듀서분들도 사실 수록곡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저를 만나고 타이틀이 팔리면 신기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작곡가는 크게 지금 K-팝에서는 탑라이너와 트랙메이커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랙메이커는 진짜 말 그대로 비트를 찍는 사람, 그 다음에 탑라이너는 그 위에 멜로디와 가사를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탑라이너와 트랙메이커의 역할이 좀 많이 구분이 돼 있어요. 현재 K-팝에서는. 예를 들어서 트랙메이커는 비트를 찍고 믹스를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탑라이너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튠을 해서 목소리에 관련된 거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면 뭐 화음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올라운더 프로듀서가 되고 싶으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올라운더 프로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프로듀서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요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탑라인도 디렉할 수 있어야 되고 트랙도 디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다 지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믹스 피드백을 해야 돼. 내가 믹스 피드백에서 보컬에 세츄레이터나 컴프레서를 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몰라.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탑라이너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트랙 메이커는 예를 들어서 보컬의 화성이 여기서 3도가 써야 되는지 5도가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어떻게 컨트롤할 줄 몰라. 그럼 트랙 메이커신 거예요.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내가 진행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저희는 올라운더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운더 프로듀서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라운더 프로듀서는 지금 보다시피 배우고 알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절대로 어디 학원을 가시든 누구한테 배우러 갈 때 저는 올라운더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올라운더 프로듀서가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트랙 메이커 먼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랙 메이커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탑라이너도 어느 정도 이게 습득이 되면 그러면은 올라운더 프로듀서라고 우리가 명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프로듀서의 역할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하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다 데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데뷔를 한다는 게 요즘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있지, 트와이스, 뭐 더보이즈 같은 유명한 그룹들이 지금 데모가 몇천 개가 모여요. 빌보드 작곡가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데뷔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몇천 곡 중에서 제일 좋아야 돼. 그 옆에 막 날고 기는 프로듀서들 곡들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약 파는 사람 같을 수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데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의 프로듀서들과 다 같이 이렇게 하나씩 활동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크레딧도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도 좀 쌓이고 아는 사람도 좀 많아져서 생각보다 저한테 오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욕심부려서 뭐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다 하는 건데 그거를 혼자 하면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프로듀서를 뽑아야 되고 저의 일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팀원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막 해야겠다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랑 하지? 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레슨생 중에서 실력은 이만큼 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됐던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기회를 주고 아니면은 잘 고급 셀링 안 되던 프로분들을 제가 모집을 했었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그 친구들과 같이 쉐어를 해서 이번에 그 친구들도 여러 곡을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앞으로 나올 곡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저의 이 팀 9이라는 이 팀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 너무 많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같이 해줄 친구들이 필요해서 욕심내지 말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목표로 이제 9이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이 팀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옆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지망생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친구들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케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을 데뷔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모든 거에 대한 중점적인 그 내용,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무조건 내 곡을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세요. 옆에서 내 믹스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내 CD를 컴프레서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거는 어떤 프로 작곡가를 만나도 어떤 학원을 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저한테 오셔도 제가 그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프로 작곡가들이 그거를 배우러 가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디폴트 값을 배우는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과연 곡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리고 나랑 공동 작곡을 할 수 있나? 라고에 대한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9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건데, 저희 원장님과 함께 이제 같이 할 일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덕션 팀 프로듀서분들, 제 팀원이 된 우리 제가 정말 아끼는 프로듀서분들 다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열심히 저도 곡 셀링을 해야 되고, 재밌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간지나게 곡 뭐 여러 개 많이 팔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수많은 기회 드리고, 다 같이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다 같이 데뷔하고 곡 팔고 되게 재밌게 음악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언젠진 모르겠지만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때가 오면 저희 다 같이 재밌게 웃으면서 음악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고 저의 소신일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의 헤드 프로듀서 김민구였습니다. 근데 그 큐브 사옥을 제가 이번에 갔어요. 아 그래? 미팅하러. 그리고 그 장문의 메일 보낸 사람 만났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내려와서 저랑 커피 마시면서 될 줄 알았다고 저한테 그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